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의실에서 영상으로 뵀었는데 다시 이제 시청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체 도형 살펴보고 있죠. 이 세상의 공간이 3차원 입체 공간이고 모든 사물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매일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입체 도형들이죠. 자, 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신비로운 영향을 주고 있는 당연히 지난번에 블루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달, 엄청 큰 달은 우리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여서 멀어서 조그마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엄청난 무게와 질량으로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달 때문에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데 달 사진을 한번 찍은 거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4주 중에 지난 시간 1시간, 오늘 시간, 다음 시간 1시간 더 여기 정답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매스큐브 집에 가정에 있는 4개 남은 것 중에 2개를 할 겁니다. 미리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한 것 안내하겠습니다. 자, 달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피터입니다. 우리 멋진 곳에 살고 있군요. 교과서 218페이지 봐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면체 중에
피라미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선생님 발음은 훨씬 좋을 겁니다. 피라미드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영어가 피라미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하고 우리나라의 발음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한글이 너무 우수해서 그 영향 때문에 영어 발음도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음절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기 북미, 미국이나 그 아래쪽 남미, 잉카, 페루 쪽, 멕시코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말과 거의 같은 말을 씁니다. 엄마, 아빠 그런 말들을. 또 이쪽에 홍콩이나 동남아시아 쪽에도 심지어 인도의 일부 부족, 소수민족들은 지금도 엄마, 아빠라든가 숫자 세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만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말들이 지금 북미, 남미나 또는 아시아나 러시아 쪽까지 퍼져서 쓰이기도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 할아버지를 자기 나라의 동전에 새겨놓은 나라도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발음이 안 좋은 것은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교과서 218페이지. 이 영상 찍을 때마다 불안해요. 지금 이게 까맣게 나와 있는 게 찍고 있는 거 맞겠죠? 빨간 게 이제 준비하는 거고 스탠드고, 깜빡이니까 찍고 있는 거 맞겠죠? 초가 지금 밑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꼭지점, 모서리, 엣지라 그랬죠. 면, 페이스라 그랬습니다. 가면, 얼굴, 면, 페이스라 그랬는데 기둥으로 된 도형들을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네. 기둥으로 된 거 뭐라 그랬죠? 실린더. 실린더는 원기둥인데? 실린더는 원기둥이었고, 각기둥, 오각기둥, 펜타, 프리즘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저기 서부 저 시내에 가면 프리즘 타워도 있어요. 펜타 프리즘. 또 폰의 색깔, 뒷면에 색깔을 나타낼 때 도형들이 막 있는 그런 색깔을 프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프리즘이라고 그랬으며,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 교과서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상 좀 더 보겠어요. 아시다시피 선생님 매스큐 박스 채널에 가시면 모든 자료들이 다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입체 도형 중에 아이고 시끄러. 방금 봤던 것 중에 적어보겠습니다. 방금 이거 살펴봤었죠? 하고 피라미드에 대한 영상 짧은 거 3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빼야 되겠다. YTN 사이언스에 가면 여러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최초의 고대 문명을 탄생시킨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10만 명의 사람이 20년에 걸쳐 쌓아 올렸다는 피라미드. 다문화 박물관은 실제 피라미드 내부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죽은 자를 무덤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아누비스와 스핑크스까지 정말 이집트 여행 온 기분이죠? 이집트 최대 피라미드라 불리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높이 146m, 한 변의 길이가 230m나 되는데요. 가면체로 이뤄진 피라미드의 모양을 살펴보면 밑면이 정사각형,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인 정사각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뿔이란 밑면이 어떤 모양이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란 특징이 있는 도형.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는 특징도 있죠.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로 부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기념비인 오벨리스크도 만나볼까요? 평균 높이 20m 이상, 무게 무려 200톤 이상의 오벨리스크는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마치 피라미드를 올려놓은 것 같은 오벨리스크의 꼭대기는 사각뿔이고요. 사각뿔을 잘라낸 아래는 밑면이 사각형, 옆면은 사다리꼴이에요. 이런 입체 도형은 바로 각뿔대라고 부릅니다. 각뿔대란 각뿔의 밑면을 평행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을 말하는데요. 옆면은 항상 사다리꼴 모양이란 특징이 있고, 각뿔과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는 정사각뿔과 사각뿔대가 합쳐진 거였네요. 이집트에 이어 인도를 찾아가 봅니다. 아름다운 이 건축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타지마할인데요.
궁전 같은 타지마할은 사실 무덤이라는 사실. 인도의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아길라타가 세상을 떠난 왕비에게 아름다운 무덤을 선물하고자 지었답니다. 22년에 걸쳐 완공한 걸작 속에 수학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대칭입니다. 타지마할은 종이장처럼 반으로 접으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건물과 공원 전체의 대칭이 완벽한 건축물. 심지어 벽면에 장식한 무늬까지도 모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건축물은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우리나라 불국사에서도 대칭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중 피라미드는 대칭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오벨리스크에 이제 그 고대 이집트 문자들이 쭉 써 있는데, 당연히 그 면에는 그 왕의 위대한 업적들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또 그 당시의 법률, 또 그 당시에 중요했던 기록들을 우리나라 비석처럼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또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정사각뿔 모양인데 그 사각뿔은 당연히 방향을 나타냅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멀리서 낙타를 타고 왔을 때 막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그곳을 찾아오거나 방향을 찾아가는데, 이정표라 그러죠.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내비게이션. 바다에서 치면 등대, 라이트하우스라 그러죠. 바다에 떠 있는 등대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듯이 그 넓은 사막에서 저기 피라미드가 저렇게 높으니까 보이니까 그걸 보고 방향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전에는 룩소 지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네였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오벨리스크 큰 거를 쫙 방향에서 볼 수 있게 해놓았고, 그것에 따라 해시계 역할도 했었어요. 동서남북과 해시계, 즉 그림자를 보고서 지금 몇 시쯤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오벨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던 영상은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도록 하고, 대칭은 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냐 하면 사람을 봤을 때 안정적인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이거 저 슬라이드 바가 이게 안정적으로 평행하게 나아가야지, 얘가 막 들쑥날쑥 삐쭉삐쭉 하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그 궁전처럼 대칭이 되게 똑같으면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옛날에도 그렇게 대칭이 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자, 우리 영상 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짧은 걸로 해서 지금 방금 봤던 거는 또 뺍니다. 빼고 그다음 그리고 이런 그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미에도 페루에도 있고요. 또 저기 베트남인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피라미드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방금처럼 무덤이거나 또는 성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전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봉화대, 우리나라 같이 봉화대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피라미드 건축물입니다. 잠깐 보죠. 페루 중부에서 잉카 시대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페루 현지 조사팀은 수도 리마 북부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우아스카란 국립공원 내 카예혼데 우아일라스 협곡에서 이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고학자인 미구엘 아길라르 씨는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잉카 건축 양식인 우슈누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기상을 관측하는 등 중요한 국가 의식을 치르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라미드 터 안에서 2세기부터 7세기 무렵에 번성한 인근 도시 레쿠아이 지역 도자기의 파편과 잉카 제국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도 발견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확한 피라미드 건립 시기와 유적의 가치에 대해서 곧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피라미드. 바로 이어져 버리네. 피라미드는 왕의 본묘로서 건축된 건데요. 그 내부에 왕의 사체와 사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자체로서 무덤 역할을 하거나 무대 위에 세워졌죠. 현재까지 피라미드는 80개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집트 카이로의 서쪽 사막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피라미드는 기원전 2570년경 제4왕조 쿠푸
최왕의 대피라미드인데요. 이 피라미드는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서 있는 단일 건축물 중 부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평균 2.5톤의 돌이 230만 개나 쌓아져 있는데요. 기원전 2570년 당시 크고 무거운 석재들을 어떻게 옮기고 쌓아 올렸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동 실행이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그 남미 쪽에도 피라미드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피라미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의 이집트에 있는 돌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의 돌하고 밀도가 틀려요. 무게가 틀리다고.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의 돌은 새기거나 뭐 하는 게 이 운반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게 쉬워요. 또 물론 저건 첫 번째로는 나무가 많지 않죠. 사막이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돌에다 새기는데 그 돌이 우리나라에 있는 돌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막 수십만 개 쌓아서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우리나라에 있는 돌, 여러분들 저 북한산 있죠? 여기 있는 돌들은 깨기도 어렵고 그걸로 뭘 만들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동네가 어디냐면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돌들은 속에 구멍이 뻥뻥 뚫려, 까만 돌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 화산 용암이 뻗어다 나오면서 그 속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가볍고, 심지어 어떤 돌들은, 제주도의 돌들은 물에 떠다녀요. 물에 떠다니기도 하고 자석이 달라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돌의 무게가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글씨를 쓰거나 새기는데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마 비슷한 시기였거나 더 이전이 아닐까. 옛날에 손사시대 이전, 역사 이전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고인돌, 그냥 돌을 그냥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깨기가 힘드니까. 그걸 그 도구라든 것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고인돌 중에 50%가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하고 춘천에 그 북한강변에 거기 그 마을에 엄청 많은 고인돌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캐지 않고 묻어놓고 있습니다. 묻어놓고, 강화도도 마찬가지. 거기 고인돌 박물관 가보면 전 세계에서 귀한 고인돌들이 있어요. 그건 저쪽하고 또 그 돌의 성질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교과서 216페이지에 있는 걸 안 보여드렸군요. 미안합니다. 216페이지에 있는 영상을 잠깐 안 보여드렸어요. 216페이지에 이게 자동 실행이 돼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큐드럼. 너무 금방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 큐드럼은 사람들이 물동에다 물을 이고 옮기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굴러갈 수 있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넣어서 이동하도록 해서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삼아 재미있게 물이 귀한 동네에서는 이게 쓰이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좀 틀리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큐드럼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물통 여기 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편의점에 가도 널린 게 물이고 당장 대부분의 가정에도 정수기 한 대씩은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다르다.
특히 아프리카에선 5명 중 2명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마저도 매일 수킬로미터를 걸어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길러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먼 거리와 긴 시간 동안 머리에 물을 지고 가다가 목과 척추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물의 양도 적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러다 1991년 남아프리카의 패티 패저와 조한 존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좀 더 편하게 물을 길러올 수 있는 물통을 디자인했다. 최대 9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지만 체감 무게는 8.5kg 정도로 여성과 어린 아이도 쉽게 나를 수 있다. 손쉽게 열 수 있는 뚜껑은 직경이 13.5cm로 편하게 물을 채우고 따를 수 있으며 내부 청소에 용이하다. 몸통은 내구성이 높고 가벼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UV 처리가 되어 있어 변색과 변형으로부터 강하다. 덕분에 이 물통은 매일 사용해도 약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디자인, 현재까지 약 48개국의 50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5만 5천여 개의 물통은 약 14억 리터의 물을 옮긴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굴러가지만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든 이유는 아프리카가 너무 덥잖아. 더우니까 우리는 투명하게 하거나 또는 하얀색으로 해서 속이 얼마나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정수기나 물통들이 투명하게 돼서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저 아프리카는 창고가 어딨어. 목욕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목욕하는데 뭐 물이 그렇게 귀한 동네인데 저렇게 투명한 용기에 놔뒀다가 햇빛 받아서 물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일부러 그런 겁니다. 다 실험을 해서 이유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자, 워터콘. 콘 하면 뭐냐 하면 뿔인데 뿔. 이렇게 물을 모으는 원뿔을 워터콘이라고 합니다. 또 뒤에 가서 원뿔 할 때 또 얘기할 텐데 까먹을까봐 교과서의 앞부분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오염된 물을 바로 먹으면 우리가 장티푸스나 병이 걸려서 죽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증류 끓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끓이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물을 햇볕에 말리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수증기 위로 올라가죠. 그게 올라가서 뚜껑에 맺히듯이 온도 차이가 생기면 물방울이 맺히죠. 그걸 이용해서 원뿔 모양에다가 오염된 물을 넣어 놓으면 수증기만 위로 올라와서 그 물만 가장자리로 따라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한 것이 워터콘입니다. 월드콘 아닙니다. This is Jean. He lives in Haiti with his mother and his 5 brothers. When Jean grows up, he would like to be an engineer and invent smart solutions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his family and friends. But for the moment, he and his family would already be happy if they just had enough clean drinking water every day. Actually, Haiti is surrounded by water, but it's undrinkable because it's salty seawater, and Jean's country cannot afford large desalination plants. So instead of going to school, Jean has to walk more than 10 kilometers every morning to the next well. He often spends the entire day to get some water. Sometimes, when Jean looks at the sea, he wonders, we have so much water here. Isn't there an affordable way to desalinate it, so everybody could have enough to drink? Yes, there is. Water cones. Water cones are very easy to use and made from virtually indestructible plastic cones. They're designed to use the power of the sun to naturally turn salty water into clean drinking water. You just put the salty water into the pan, place the cone on top. 자, 영어로 나와서 끊겠습니다. 아, 이게 영어로 나왔네, 이게. This is the water cone solar distillation unit I bought several years ago. As you can see, it's 2 pieces of plastic, very lightweight, and it's a black plastic pan on the bottom and a clear plastic cone that sits on top of
black plastic pan that you fill with water. And the water distills on the inside of the cone and drips down the side. And I'm just tapping the cone, which helps the droplets form. 이게 남아프리카 제일 공화국 낫겠습니다. 출신의 건축가 한스 핸드릭스는 독특한 물통을 디자인했습니다. 가운데가 도넛처럼 뻥 뚫린 물통이었죠. 그는 왜 이런 물통을 디자인했을까요? 그가 사는 남아공의 시골에는 많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네. 그래서 아까 워터컨에 물이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자리 모이면 그걸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영어로 된 영상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그게 필요가 없죠. 어디 가나 수도가 연결돼 있어서 마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수도, 전기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보다시피 아프리카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빵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요 정도만 보고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219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19페이지 마찬가지 오늘도 용어 몇 가지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단원은 입체도형이니까 입체도형으로 된 물체들, 특히 이제 건축, 건물, 또 실내, 뭐 여러 가지들, 또 물건들, 사물들 살펴보시고 그 성질을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빨간색 볼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줄 쳐주세요. 각불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피라미드라 그랬죠. 피라미드 동그라미 쳐주세요. 각불을 밑면에 평행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평행하지 않게 자르기도 하고 예술작품 만들거나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평행한 평면으로 자라서 생기는 두 다면체 중에서 각불이 아닌 쪽, 그러니까 위에는 또 각불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다면체를 받침대, 각불대라고 합니다. 네모치시고 별표 5개 쳐주세요. 각불대 별표 5개, 별표 5개 하시고, 각불대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각불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에요. 또 많이 봐요. 뭐냐면 각불대도 마찬가지.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지하로 내려갈 때 B1, B2, B로 나타내죠. 야구볼을 뭐라 그래요? 야구볼이란다. 야구를 뭐라 그래요? 베이스볼 그러죠. 베이스볼. 그래서 이 아래쪽을 영어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또는 베이스먼트 또는 기지도 베이스라고 하고, 또 각불대뿐 아니라 지하 지층을 베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각불대, 각불 피라미드, 아래쪽 각불대 베이스 이렇게 하며, 그 다음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얘를 아래면에 평행하게 잘랐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이 하나의 단면은 물론 여기하고 여기는 모이니까 평행하지 않지만 평행하게 잘랐으므로 여기와 여기는 평행합니다. 그럼 무슨 사각형이 되겠어요? 연면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다가 평행하다고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여기하고 여기가 평행하다 하고, 당연히 여기 정사각뿔이라고 한다면, 아래가 정사각뿔이면 위에 잘린 단면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닮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2학년 때 가서 또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옆면, 밑에서 또 얘기를 할 테고, 사다리꼴이 되고요. 이 높이가 이제 문제예요. 이 높이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이 높이에 대한 것은 2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우리 1학년에서는 높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그런 걸 사러 마트에 가면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가 정확히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이나 베란다에 또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사셔야지, 무턱대고 크다고 샀다가 자기 집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아래에 줄 쳐주세요. 각불대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 둘 다 밑면이라 그래요. 뭐 윗면 아랫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뒤집어 놓으면 그게 또 아래니까 두 밑면이라고 합니다. 밑면. 그 다음에 두 밑면에 수직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 말이 계속 나오죠. 수직, 수선, 직각, 직교. 요 네 단어가 나오면 몇 도라고요? 90도. 90도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 앞단어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라이트 앵글 해서 각알로 나타내자고 우리 앞단원에서 얘기했었죠. 지금 벌써 입시도에 왔어요. 계속 봅니다.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각불대의 높이라고 한다. 그래서 높이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1학년에서는. 계속 주세요. 또 밑면이 아닌 옆면을 옆면이라고 하며, 각불대의 옆면은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그러니까 위쪽하고 아래쪽이요, 평행한 사각형이므로 사다리꼴이다. 네모 쳐주세요. 사다리꼴. 심지어 초등학교 때 사다리꼴의 넓이까지 여러분 구해봤죠? 줄 쳐주세요. 각불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불대, 사각불대, 오각불대, 육각불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다음 각불대의 이름을 말하고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뿔을 자르는 아래쪽이니까 삼각뿔대 1번 써주세요. 1번 아래 삼각뿔대라고 써주시고, 거기 1번 아래에다가 써주세요. 빨간색 부분을 써주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면 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한글로 쓰기 귀찮다. 영어로 쓸게요. 면 F. 면의 개수는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시라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삼각뿔대니까 옆에 3개, 하나, 둘, 셋, 위아래 더하기 2를 하면 되네요. 더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3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 써주세요. 2가 뭘까요? 엣지, 모서리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몇 개예요? 삼각뿔대니까 삼각형이니까 3개, 위에 3개. 그 꼭지점들을 연결하는 거 3개. 9개나 되네요. 금방이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버텍스라고 합니다. 버텍스라고 꼭지점의 개수. 아래에 3개, 위에 3개니까 6이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뭐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 이거 육각뿔대네. 육각뿔대 멋있네요. 뭐 우산꽂이나 이런 모양으로 된 게 뭐 있어. 이거 뒤집어 놓으면 뭐 빵집에 빵이나 뭐 그런 모양 같기도 하고. 어쨌든 면의 개수 F는, 면의 개수는 옆에가 육각뿔대니까 6개에다가 위아래 7. 그 다음에 모서리 몇 개, 2는 엣지는 육각뿔대니까 6개 18개. 오, 너무 빠른가요? 이거 일일이 손으로 짚어서 세야 돼요? 물론 초등학생 같으면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우리 중학생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난 지도 지금 몇 달 돼가는데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 꼭지점 B는, 꼭지점은 아래에 6개, 위에 6개, 12개가 되겠네요. 자,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고서 세는 건 초등학교 내용이죠. 초등학생들이야 각도기, 자로, 제곱 막. 자, 여기 2번 옆에다가 써주세요. 2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느냐 하면, 2번 옆에다가 N 각불대. 마우스로 글씨 쓰기 힘들어요. N 각불대. 그림도 안 그릴래? 못 그려요. 그림도 안 그리겠습니다. 우리 앞단원 평면도형에서 정円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도 살펴보았죠? 그릴 수도 없어요. 나도 못 그려. 나도 못 그리는데 개수는 셀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각불대도 N각불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번 그것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3요소 입체도형의 여러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세라는 게 아니라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상상. 어떻게 될까? 저 우주정거장을 타고 달나라에 갔을 때 달에 뛰면, 아까 달 얘기했을 때 그 얘기 못했네.
이 달하고 지구가 회전하는 자전 주기가 똑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면, 톱니바퀴로 치면 같은 톱니바퀴가 돈다고 이렇게 똑같아서 같은 면밖에 못 본대요. 반대쪽이 가면 미국에서는 또 저 지구 달의 반대쪽만, 걔네들은 계속 그쪽 면만 보고 우리는 이쪽 면만. 그래서 그 얼룩얼룩 무늬가 토끼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같은 면밖에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선생님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5년 10년 뒤에는 아마 신혼여행 여행 가고 그럴 때 달나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갈래나?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각불대라면 F 면의 개수는 옆에 N개 에다가 N 더하기 위아래, 노래도 있죠? 위아래 N 더하기 2개가 될 겁니다. 써주세요. N각불대는 면의 개수 F가 N 더하기 2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음, 모서리의 개수 몇 개일까요? 모서리의 개수 2는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가 N각형이니까 아래에 N개, 위에 N개, 옆에 그 꼭지점들을 연결한 것을 상상하자고요. 입체도형의 성질을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 12각형 있잖아요. 정 12각형 이상 되면 거의 원에 가까워서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그런 데 나오면 그 입체도형들이 원이나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 24각형이나 정 12각형으로 처리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상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3N 써주세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N각형이니까 아래에 N개, 그 다음에 위에 N개 해서 이 N개의 꼭지점 버텍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워서 뭐 문제 풀고 그건 수학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입체도형의 성질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12각불대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피라미드를 자른 아래 각불대의 여러 가지 성질들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